할게요. 자, 88페이지 보자. 자, 힘들어도 조금 기운 내고. 자, 오늘 배울 거 거기 보면은 오늘은 규산형 광물하고 그 다음에 생명체 구성 물질 뭐 이렇게 오늘 배울 건데 자, 맨 처음에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거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너네 그 지구에 보면은 가장 겉에 지각하고 멘틀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 안에 외핵하고 내핵이 있었어요. 너네 지각 멘틀에 제일 많은 원소가 혹시 기억나니? 산소가 제일 많아. 그 다음 많은 게 규소예요. 두 가지 정도는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핵에 제일 많은 원소가 철. 그 다음이 니켈. 그러면 지구 전체는 이거 철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이 산소. 이렇게 되죠. 자, 어떤 원소가 제일 많은지 두 가지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각, 껍데기, 껍데기에 규산형 광물이라는 것들이 엄청 많은데 광물이 뭔지 알아요? 광물이 쉽게 얘기해서 돌이라고 생각하면 돼. 돌. 근데 이름에 써있듯이 규산염, 규소하고 산소가 염은 보통 고체 덩어리를 염이라 그래. 그래서 규소하고 산소가 결합해서 고체가 된 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각 속에 규산형 광물이 많은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죠. 지각하고 멘틀 속에 누가 제일 많아? 산소. 그 다음 누구? 규소. 그럼 이 원소가 많으니까 얘네들이 결합해서 어떻게 될까? 돌이 되겠죠. 그래서 요 규산형 광물 자세한 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배울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생명체 구성 물질에 대해서 배울 건데, 생명체, 사람을 비롯해서 생명체에 제일 많은 원소가 뭔지 아니? 사람 몸에 제일 많은 원소. 그럼 너네 그 중학교 때도 한번 배우는데, 사람 속에 제일 많은 물질, 물이 제일 많죠. 물이 알다시피 너네 한 3분의 2, 한 70%가 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뭐가 많은지 아니? 어떤 물질? 아니, 물질 중에 원소 말고 원소들이 보통 결합한 물질이 되죠. 단백질이 그 다음 많아요. 그 다음 많은 게 뭔지 알아요? 지방. 이 중학교 때 한번 나오는데 그 다음은 핵산이라는 게 있어. 핵산. 이거 좀 이따 배울 거야. 핵산이 뭐냐면 유전물질을 얘기해요. 유전물질. DNA 들어갔죠. 또는 RNA 이런 것들을 핵산 유전물질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이 탄수화물. 이런 순서가 돼요. 몸속에. 그리고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잖아. 너네 하루 중에 탄수화물을 제일 많이 먹잖아. 물도 많이 먹지만 탄수화물, 밥, 빵 이런 게 전부 다 탄수화물이지. 얘를 많이 먹는데 왜? 몸속에는
양이 적지? 왜 적냐고? 얘는 먹었을 때 대부분 에너지원으로 쓰이죠.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 내는데 거의 다 쓰여버려서 몸속에는 이제 저장하고 있는 양이 적다. 안 배웠어? 중학교 과정에서? 나오는데? 그래, 이거 참고삼아 알아두고. 그래서 이런 순서가 되는데, 여기 생명체 구성물질에서는 이 단백질하고 핵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단백질하고 핵산. 근데 이 생명체 안에는, 이 물질 안에는 어떤 원소가 제일 많냐면 산소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탄소. 그 다음은 뭐 수소, 질소 뭐 이렇게 되거든. 근데 2개 정도는 좀 알아둬. 그리고 3대 영양소가 이거 탄단지잖아. 탄단지. 그건 배웠어? 탄단지? 응. 탄단지가 무슨 원소로 돼 있어? 3대 영양소가. 탄소, 수소, 산소 뭐 이런 걸로, 그치? 단백질은 또 질소가 더 있고. 그래서 요 4가지 원소가 생명체 안에 가장 많은 원소가 돼요. 그 중에서도 산소, 탄소. 그런데 생명체들은 이 탄소가 기본 골격이 돼서 탄소 화합물로 보통 되어 있거든. 탄소 화합물이 탄소가 기본 뼈대가 되고 다른 원소들이 막 붙어 있는 거야. 이제 자세히 배울 거고. 물론 물은 탄소 화합물이 아니에요. 물은 H2O지. 그럼 탄소가 있어 없어? 없지. 근데 물 빼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탄소 화합물이거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지각 속에 규산형 광물로 보통 이루어져 있는데 지각 속에 산소 규소가 제일 많아서 얘가 결합해서 돌 형태로 있는 거고, 생명체 안에는 산소, 탄소가 제일 많은데 이 중에서 탄소가 기본 뼈대가 돼서 다른 원소들이 결합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둘 거. 지각과 생명체 공통적으로 무슨 원소가 제일 많니? 산소가 제일 많죠. 산소가 가장 많은데 가장 많은 이유를 만약에 서술형 같은 데서 쓰라 그러면 뭐라고 쓰면 되냐면은, 왜 산소가 제일 많냐? 산소가 반응성이 커서, 반응성이 크다는 건 뭐야? 다른 원소랑 반응을 잘한다는 얘기지. 반응성이 커서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지각과 생명체 안에 산소가 가장 많은데 가장 많은 이유라고 하면은 반응성이 커서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가 있어. 막 결합을 해서. 그럼 다양한 물질을 만든다는 얘기는 지각, 생명체 안에서도 다양한 형태, 다양한 물질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알아두시고, 거기서 추가적으로는 이 정도 알아두고, 그러면 규산형 광물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봅시다. 자, 규산형 광물은 말 그대로 규소하고 산소가 결합하고 있는 광물, 돌인데, 너는 규소가 몇 번이니? 원자 번호?
규소. 세봐. 뭐 눈치를 보고 있어. 세봐. 몇 번? 15번 아니야. 다시 세봐. 19번 아니야. 14번. 14번? 14번이야. 살줄 알지? 1번부터 20번까지 외웠으면 모르겠어. 동현이 외웠으면 모르겠어. 12번까지. 어허, 20번까지 외워야 돼. 20번까지 무슨 원소 있는지는 알지? 외우셔야 돼요. 14번이거든, 규소가. 봅시다. 자, 규소가 14번인데 그러면은 규소 안에 양성자 몇 개? 14개죠. 양성자 개수 가지고 원점으로 매기니까. 그리고 전자가 14개인데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몇 개? 4개. 그리고 원자과 전자가 몇 개? 4개. 그럼 안정이 불안정이? 불안정하죠. 8개가 안 됐지, 그치? 그럼 요게 이제 산소가 결합을 한다. 산소가 8번이에요. 그럼 전자가 2, 6. 원자과 전자 몇 개? 6개. 그럼 얘도 불안정하지? 그래서 지각 속에 산소, 규소가 제일 많은데 얘네 둘이 불안정하니까 어떻게 해? 결합한 형태로 있단 말이야. 네? 근데 규소가 있어요. 얘가 원자과 전자 몇 개? 4개. 4개. 그 다음에 산소가 있어요. 산소가 원자과 전자 6개. 그러면 규소가 원자과 전자 4개니까 얘가 좀 안정해지려면 이온이 될 때 4개를 버릴 수도 있고 4개 얻을 수도 있죠. 그럼 버리는 게 편할까 얻는 게 편할까? 얻는 것보다는 버리는 게 더 편하다 그랬어. 자기가 갖고 있던 거 그냥 버려버리면 끝나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이온이 될 때 원자과 전자 4개를 버려서 플러스가 4개 더 세져서 4 플러스 양이온이 돼요. 선생님 얘 금속이에요? 얘는 준금속 원소에 들어가거든. 준금속. 준금속은 뭐라 그랬어? 그치. 금속, 비금속의 성질을 둘 다 갖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금속의 성질을 나타내기도 하고 비금속의 성질을 나타내기도 하는 그런 원소거든. 그래서 얘는 완벽하게 금속은 아닌데 요게 이온될 때 좀 애매하죠. 4개 얻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근데 버리는 게 편해서 보통 양이온. 그럼 산소는 원자과 전자 6개니까. 그치? 2개 없겠죠, 그죠? 그래서 2- 이렇게 음이온. 그런데 요 규소 이온에 요 산화 이온이 4개가 이렇게 달라붙어요. 이렇게 달라붙어요. 달라붙어서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요 꼭지점들을 이어보면은 꼭지점을 이렇게 이어보면은 면이 4개가 나온다 그래서 이 모양을 정사면체 모양이다 이렇게. 사면체가 면이 4개가 나오는 거지. 그럼 얘는 규소 하나에 산소가 몇 개 결합됐어? 4개가 결합했어요. 4개가 결합해서 이온이 됐는데 얘가 4 플러스지. 얘네 하나가 2 마이너스지. 그 2 마이너스짜리 4개 결합했으니까 전체는 8 마이너스? 그러니까 산소만 따지면 8 마이너스고 규소 따지면 4 플러스니까. 4 마이너스. 그렇지. 전체는 4 마이너스가 되겠죠. 됐나? 응.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규산형 삼면체라고 그러는데 규소하고
산소가 결합한 정사면체. 네? 완벽하게 정사면체는 아니라서 그래서 책에서는 정자는 뺀 것 같아요. 그래서 규산염 사면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규산염 사면체는 이렇게 음전한 음이온의 형태를 떼요. 그리고 음이온의 형태를 띠니까 땅 속에 있는 양이온이 어떨까? 달라붙어요. 양이온. 그래서 땅 속에 예를 들어서 뭐 칼슘 이온, 뭐 마그네슘 이온, 뭐 이런 등등이 달라붙어서 규산염 광물이 돼요. 이해할 수 있겠니? 그래서 규산염 광물의 기본 단위체라 그러거든요. 가장 기본이 되는 뭐 어떤 물질 뭐 그런 것들을 단위체라 그래.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은 요 규산염 사면체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 규산염 광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규산염 사면체, 규산염 광물의 단위체는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땅에 있는 양이온과 결합을 해서 규산염 광물, 돌이 돼요. 이렇게 돌이 되는 경우가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칸이 좀 모자랄 것 같긴 한데 여기다 쓰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규소가 원자과 전자가 4개죠. 그지? 4개. 그러면 공결합을 몇 개 할 수 있어? 4개 할 수 있죠. 전자 8개가 돼야지 안정하니까. 그리고 여기에 산소가 이렇게 달려요. 이런 식으로. 산소가 공결합해서. 근데 산소가 원자과 전자 몇 개? 6개. 그럼 2개 모자라니까 산소는 고온결합 몇 개 할 수 있어? 2개 할 수 있죠. 전자 2개 모자라니까 2개 더 얻어야 되겠지. 여기에 또 고온결합을 이렇게. 그럼 여기에 또 규소가 달라요. 이런 식으로. 물론 산소가 고온결합 2개 해야 되니까 여기도 또 다른 원소들이 이렇게 달라붙을 수 있고 잘 봐야 돼. 이게 은근히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자, 규소가 공결합 4개 할 수 있죠. 산소가 2개 할 수 있죠. 그래서 규소 하나에 산소 4개가 결합을 해. 방금 얘기했듯이 규소 하나에 산소 4개 결합한 거 이런 거를 뭐라 그래? 규산염 사면체. 이렇게 그려놨지만 실제 모양은 책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사면체 모양을 띠고 있어요. 왜 모양이 이렇게 사면체인지는 나중에 한번 화학에서 배우는데 이거 봐봐. 이게 전자쌍이지, 그치? 전자가 마이너스 D죠. 그럼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는 서로 붙어요, 밀어요? 밀어요. 그럼 요게 전자쌍, 요게 전자쌍이 밀어요. 얘도 밀어요. 얘도 밀어요. 얘도 밀어요. 그럼 가장 멀리 떨어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만약에 평면이라 그러면 가장 멀리 떨어지는 각도가 몇 도일까 이게? 90도겠죠, 평면이면. 근데 실제 이 원소들이 결합하고 있는 거는 입체란 말이에요, 입체. 그럼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규소가 있어. 규소가 있고 여기에 산소가 위에 하나 붙고요. 응? 그 다음에 밑에 삼각다리 뻗은 거 같이 이렇게 막 붙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양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규소가 있고 산소가 여기 위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요게 입체로 그리기가 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라 해야 될까? 약간 피라미드 비슷하게 이렇게 산소들이 결합하게 되면은 이 결합각이 90도보다 더 커져. 한 109.5도 정도 되거든.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전자 쌍들이 서로 반발하기 때문에 가장 멀리 떨어지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야, 얘네들이. 근데 실제 입자들은 입체이기 때문에 90도보다 더 멀리 떨어지는 각도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위에 하나 붙고 옆에 삼각다리 뻗은 것 같이 붙으면은 이 각도가 109.5도가 되거든. 그리고 90도보다 더 커지지. 그래서 이런 각도로 얘가 벌어져 있어. 그래서 모양이 무슨 모양? 정삼면체 또는 삼면체. 지금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선생님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 모양은 저렇게 삼면체 모양이에요. 그럼 여기 규산염 삼면체가 있어요. 여기 규산염 삼면체가 있어요. 그럼 규산염 삼면체하고 규산염 삼면체가 하나가 더 보니까 가운데서 산소를 같이 쓰면서 여기다 넣을까? 산소를 같이 쓴다 그래서 공유한다 그랬죠. 그렇게 얘기하죠. 공유가 같이 쓰는 거지. 산소를 같이 쓰면서 규산염 삼면체가 결합을 해서 규산염 광물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어. 규산염 광물이 되는 경우가 규소 하나에 산소 4개의 규산염 삼면체가 음전하를 띠면서 땅속에 있는 양이온과 결합해서 규산염 삼면체가 되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규산염 삼면체가 산소를 공유하면서 이거를 규산염 삼면체가 누구를 공유해? 산소를 공유 같이 쓰면서 결합을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규산염 광물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자, 그러면 규산염 광물의 종류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오른쪽 89쪽에 가면 있거든요. 자, 89쪽으로 가볼게요. 89쪽. 재미는 없지, 그지? 재미도 없네. 지금부터 분수 들어오지네. 왜? 아, 추워? 그거 괜찮다며. 지금 최대로 낮춰놓은 건데. 좀 끌까? 껐다 낄까? 응. 더우면 또 얘기하세요. 응. 너무 추우면 냉방병 걸리니까 감기 기운 같이 생기니까 추우면 얘기하세요. 자, 89쪽에 보면은 규산염 광물의 종류가 있어요. 자, 규산염 광물의 종류. 얘가 어떤 모양으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독립형 구조라는 게 있고, 독립형 구조의 대표적인 규산염 광물 종류가 감남석이라는 게 있어요. 너네 개정되기 전에 배웠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 니네 광물 한번 나오는데 들어본 것 같아?
뭐 감남석, 석경, 장석 뭐 이런 거 돌 종류. 지우는 못 들어본 것 같아? 기억이 안 나? 중학교 1학년 때 1학기 때 나오죠, 그죠? 지구 배우면서, 그지? 자, 그 중에서 독립형 구조로 갖는 대표적인 돌이 감남석이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반사슬 구조로 갖는 게 있어. 이게 어떤 구조인지 얘기해 줄게. 책에 그림도 있지만 반사슬 구조로 갖는 게 휘석이라는 돌이 있어요. 그 다음 복사슬 구조로 갖는 게 있는데 이게 각성석이라는 돌이 있어요. 판상 구조로 갖는 돌이 있어요. 요게 흑음모라는 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망상 구조라는 게 있어. 요게 장석, 석영 이런 돌이 있어요. 그래서 니네 요거 감남석, 휘석, 각성석, 흑음모, 장석, 석영 이 6가지 돌이 우리 지구에 가장 많대요. 그래서 이 6가지 돌을 합해서 중학교 1학년 때 기억나는 모르겠는데 조왕광물 이렇게 얘기하거든. 지구상에 가장 많은 6가지. 그 중에서도 누가 제일 많은지 아니? 지구에 어떤 돌이? 6가지 중에 잘 찍어봐. 6분의 1이다. 장석. 장석이 지구에 가장 많아. 한 50%. 그래서 너네 길 가다가 굴러다니는 대부분의 돌이 장석이라고 보면 돼. 50% 정도니까 되게 많죠. 자,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 돌 이름 외워야 돼. 고등학교 때 가면 이제 시험 볼 때. 그리고 선생님은 그냥 앞글자 따서 외우거든. 독감. 감기 중에 독감 있잖아요. 그치? 독립형은 감남석. 그 다음에 단휘. 단휘는 뭐 말이 안 되지만. 그 다음 복각. 너네 수학에서 복각이라는 거 나오지 않니? 안 배웠나? 복각. 판흑. 망장석. 뭐 이러면서 아무튼 니네가 외우면 돼. 말을 만들어서 외우든 아무튼 외우시면 돼요. 자, 독립형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규산염 사면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소 하나에 산소가 몇 개 붙어 있어? 4개가 이렇게 사면체 모양으로 붙어 있지, 그치? 근데 이 규산염 사면체가 돌 안에 따로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규산염 사면체가 이어진 게 아니고 독립적으로 이 사면체가 따로 돌 안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책에 그림이 있잖아. 거기 뭐 삼각형 같은 그림이 있죠, 조그맣게. 보이니? 네? 그 삼각형 같은 그림이 그게 하나가 규산염 사면체야. 그래서 돌 안에 어떻게 된다? 규산염 사면체가 결합하지 않고 따로따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런 구조로 가는 게 감남석. 그러면 반사슬은 뭐냐면 단이 하나라는 얘기야. 너는 사슬이 어떻게 생겼지? 근데 목걸이 같은 것도 사슬이라 하잖아. 이렇게 일자로 연결돼 있거든. 그럼 반사슬은 사슬이 몇 개? 1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아까 배웠던 요거 하나가 규산염 사면체지. 규산염 사면체가 쭉쭉쭉 해서 이렇게 한 줄로 연결돼. 네? 한 줄로. 이게 반사슬 구조. 대표적인 놈이 휘석. 그럼 복사슬은 복수, 사슬이 몇 개? 2개라는 거야, 2개.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있어? 규소 하나에 산소 4개, 이 규산염 사면체가 산소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붙어 있는데 한 줄만 있으면 반사슬이지, 그치? 그리고 요 밑에 또 있어요. 몇 줄이 되니? 2줄이 되죠. 그래서 사슬 2줄로 되어 있는 구조가 복사슬 구조.
대표적인 놀이 각성성. 그럼 판상 구조는 뭐냐면 얘가 다 그리기가 힘드니까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그리고 세로로도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요 안에 어떻게 되는 거야? 요 규산염 삼연체가 산소를 공유하면서 막 결합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의 판같이 결합한다 해서 요거를 판상 구조.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네. 망상 구조는 뭐냐면 요 규산염 삼연체가 옆으로 위아래로 또는 앞뒤로 막 결합해서 덩어리로 돼요. 그래서 책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 망상 구조가 그 삼각형 모양 같이 생긴 규산염 삼연체가 어떻게 돼? 막 뭉쳐져 있지, 그치? 덩어리로. 요거를 망상 구조. 대표적인 돌이 장석석. 그러니까 이 돌 안에 이런 구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됐니? 이해 안 되면 안 된다 그래? 됐어?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특징적으로 보면은 이 5가지 형태의 돌 중에 너네가 볼 때 누가 제일 단단할 것 같아? 망상 구조가 제일 단단할 것 같지 않니? 얘가 결합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떻게 돼? 옆에 거랑 결합하고 있으니까 단단해지겠죠? 근데 얘는 어때? 옆으로, 위아래 또는 앞뒤로 전체 막 결합해서 덩어리로 돼 있잖아. 그럼 얘가 결합을 제일 많이 할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단단한 성질이 있어. 그럼 단단하면 풍화에 강해요. 풍화가 무슨 말인지 알아? 바람. 그치. 바람이나 이게 바람풍자긴 한데 바람이나 물 같은 거에 의해서 돌이 깎이는 거, 부서지는 거.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단단하니까 잘 부서져 안 부서져? 안 부서지니까 풍화에 어때? 강하다는 얘기. 응?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독립형은 규소 하나에 산소가 몇 개 결합하고 있니? 4개 결합하고 있죠. 그럼 얘는 반사슬 보자. 반사슬은 규소 요거 2개만 봅시다. 규소 몇 개야? 2개지. 산소가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 이렇게 되지. 그러면 규소에 비해서 산소의 비율이 얘 똑같이 규소를 2개로 만들어 보자. 그럼 산소가 몇 개 결합해? 4개지. 2대 8이지. 그러면 얘보다 얘가 규소가 결합하는 비율이 어때? 떨어지지. 아니지. 산소가 결합하는 비율이 떨어지지. 다시 봐잉. 얘 규소가 2개면 산소가 4개일 거 아니야. 근데 얘는 규소가 2개면 산소가 몇 개야? 7개지. 그럼 얘 하나만 더 해볼까? 얘 이거 요 그림만 봤을 때 규소 몇 개니? 4개죠. 산소 몇 개니? 10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8, 9, 10, 11, 12개다. 그치? 그치? 그럼 우리가 4개 비율로 다 맞춰보자. 4개 비율을 맞추면 얘는 4대 얼마니? 16이죠. 얘는 4대 14니? 그지? 그럼 얘는 얼마야? 4대 12지. 그러면 똑같은 규소의 개수에 비해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산소의 비율이 어떻게 돼? 자꾸 줄어. 왜 줄까? 그래. 얘네들이 결합할 때 가운데서 산소를 같이 쓰잖아. 공유하잖아. 그래서 산소의 비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 그림으로 예를 든 거고, 독립형은 규소 하나에 산소가 4개 1대4의 결합 비율로 이루어져 있어. 근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중간에서 산소를 같이 쓰니까 산소의 비율이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망상까지 가면은 규소하고 산소의 비율을 따지면 1대2까지 떨어져요. 이렇게. 이 비율도 좀 알아두세요. 다른 거 사이에 거는 알 필요 없고. 그럼 결국적으로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갈수록 규소에 비해 산소의 비율이 어떻게 된다? 비율이 작아지는 그런 어떤 특징점이 있다. 그럼 얘는 규소에 비해서 산소의 비율이 얼마의 값을 갖니? 4의 값을 갖죠? 맞니? 1분의 4니까. 근데 얘는 규소에 비해서 산소의 비율이 얼마 값을 갖니? 2를 갖지. 그래서 규소에 비해서 산소의 비율이 점점 어떻게 된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 자, 그런 얘기고 다른 거는 뭐 그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은 이것도 가끔 문제 같은 게 나오는데 맨 밑에 보세요. 감남석은 결정형 이런 거는 뭐 그냥 참고삼아 보고 쪼개짐이 뭔지 알아? 쪼개짐? 쪼개짐하고 깨짐. 쪼개짐이 뭔지 알아? 이것도 너네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잠깐 나올 텐데. 쪼개짐은 어떤 모양을 가지면서 돌이 부서지는 것을 쪼개진다. 깨짐은 뭔지 알아요? 그렇지, 모양 없이 그냥 산산조각 나버리는 거야. 응? 그럼 너는 이거 대충 유추할 수 있지 않겠니? 지금 얘 반사슬 같은 경우에는 일자로 결합하고 있지. 그럼 돌 안에 어떤 모양이 있지, 구조가 있죠. 그럼 이 돌을 빵빵 두드리면은 부서질 때 어떤 일정한 모양으로 부서지지 않을까? 그치? 얘도 어때? 모양이 있죠. 얘도 어때? 모양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쓸 때 보면 여기다 쓰자. 얘하고 얘는 우리가 외부에서 이 돌에 힘을 줬을 때 어떤 모양을 가지면서 부서져요. 그걸 쪼개진다. 근데 얘는 독립형 구조. 규산염 삼면체가 돌 안에 군데 이렇게 있단 말이야. 어떤 모양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얘는 돌을 힘을 주면은 그냥 일정한 모양 없이 깨져버리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럼 얘도 어떨까? 얘도 덩어리로 돼 있지, 그치? 그럼 얘도 보통 깨지는데 요거는 조금 달라. 봐봐. 장석은 거기 책에 보면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 장석은 얘는 쪼개져요. 석영은 얘는 깨져요. 그래서 이게 덩어리로 돼 있긴 하지만 이 돌 안에 약간의 구조의 차이에 의해서 얘는 쪼개지는 성질이 있고 어떤 모양으로 얘는 깨지는 성질이 있어요. 거기 책에 보면 두 방향 쪼개짐, 한 방향 쪼개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다시 보면 봐봐. 특정한 모양 없는 돌들은 힘을 주면 어떻게 된다? 깨져요. 그리고 얘네들은 모양이 좀 있잖아. 안에 구조 모양이. 얘네들은 일정한 모양으로 쪼개지는데 얘만 좀 주의하세요. 얘는 망상이긴 하지만 안에 결합 구조에 따라서 쪼개지는 그런 성질입니다. 이거는 얘네들의 특징이니까
외우는 수밖에 없죠. 뭐. 자, 그래서 규산형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뒷장으로 가보시면 아, 거기 색깔도 나와있네. 색깔도 네, 혹시 모르는 거 보자. 자, 요거 장석 석영만 돌 색깔이 좀 밝은 색깔이고요. 이 나머지 돌들은 좀 어두운 색깔이에요. 근데 원래 돌 색깔이 어두울수록 돌 안에 철하고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으면 어두워지거든. 그런 것까지는 그냥 참고 삼아보고. 그래서 얘네들이 밝은 색, 얘네들은 좀 시커먼 어두운 색. 그렇게 좀 한번 봐주시고. 2장에 6문제 기본 문제 있네요. 요거는 풀고